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볼게요. 우리 시청자 질문. 장건강이 딱좋아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자, 돈이 모든 걸 해결해 준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돈이 모든 걸 해결해 준다. 여러분, 이 말에 동감하십니까? 돈이 모든 걸 해결해 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저부터 의견 내자면, 저는 어느 정도는 맞는 얘기고 어느 정도는 틀린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명언이라고요? 이게 명언이라고 생각합니까? 음, 우리 MSO님은 명언이 생각하시는 거라. 다른 분들은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반반이라고요? 어떤 의미에서 반반이죠? 돈만한 게 없다고요? 동의한다고요? 돈이 모르는 걸 해결해 준다고 생각하면 공무원 하면 안 되죠. 알던 사람이 돈을 몰이로 말하면 속물성 보이니까 99% 해결해 준다고만 하네요. 다 해결해 준, 그러니까 다 돈이 다 모든 걸 해결해 준다고 생각을 하네요.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들 동감하시네요, 맞죠? 거의 만장일치로. 강민호님 먹으세요? 사실 요즘 시기에 더 이렇게 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메로나 때문에 돈 때문에 힘든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원래 만약에 여러분들이 경제 활동을 하고 돈에 대해서 크게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경제 활동을 하면서 크게 돈에 대해서 크게 부담감이 없었으면 모든 걸 해결해 준다고 사람들이 100%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아. 한 80 정도 생각할 수 있어도.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 당장 얼마가 아쉬운 사람들이 좀 많거든요. 우리 직장을 다니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뭐 일을 못 하다 보니까. 특히 빚 많은 사람도 많으니까. 특히 우리나라는 아시겠지만 부채가 엄청나게 많은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빚이 다 있어요. 저는 빚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 다 빚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다 빚이 있죠. 빚이 있다 보니까 다 돈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 다시 돌아오자면 저는 돈이, 그러니까 이 말이 맞는 말이기도 하면서도 저는 약간 아니라고 보는 게 뭐냐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많은 것들을 해결해 주는데 해결하지 못하는 것도 엄연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은 것들 해결해 주는 거 맞습니다. 일단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집. 사실 집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 많죠. 특히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 서울에 사시는 분들 중에 순수하게 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 내가 봤을 때 10%도 안 될 것 같아요. 서울에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순수하게 이게 내 집이다. 은행 빚 지분 하나도 없고 내가 내 현금으로 해가지고 내가 다 샀다. 부채 하나도 없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을걸요 아마? 없어요. 내 지분보다 은행 지분이 다 많을걸요. 내 집이 아니죠 엄밀히 따지면. 정확하게 내 집이라 얘기하면 내 얘기하려면 매매로 집을 구입했는데 거기서 다른 내 재산인 내 재산 말고 다른 지분이 없어야 되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서울에서 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뭘로 가장 돈 때문에 가장 고통받는 것 중에 뭘로 가장 고통받냐 하면 집입니다. 집. 그러니까 돈이 모든 걸 해결해 준다고 왜 그렇게 생각하냐 하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힘들게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네, 집이에요. 집. 뭐 차도 있겠지만 집이 가장 네, 집 주택이잖아요. 사실 뭐 서울에 사는 사람들 중에 월세 너무 비싸잖아요. 50만 원. 기본 50만 원 아닙니까? 좀 비싸다 하면 70만 원, 100까지 가죠. 강남권 가면 100까지 가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돈이 좀 벌어도 50이란 돈 부담 큽니다. 맞죠? 아깝잖아. 맞죠?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월세 생활하시는 분들 월세비 아깝잖아요. 아까워서 전세라도 많이 하라고 했죠. 근데 전세 너무 비싸잖아요. 전세도 지금 문턱이 너무 높아요. 서울 같은 경우에 2억이 넘잖아요. 원룸 같은 거. 그렇다고 엄청 넓은 집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엄청 삐까뻔쩍한 집도 아니야. 근데 2억이 넘어요. 근데 우리가 현실에서 2억이라는 돈을 현금화 시켜서 모을 수 있는데 걸리는 시간이 너무나도 많이 걸리죠. 2억이라는 돈을 내가 모아서 만드는 데까지. 그리고 우리가 집 때문에 얼마나 많이 고통받냐 하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결혼을 못하는 것도 있어 사실. 이것 때문에. 사회 진출은 점점 늘어지고 돈을 모을 수 있는 어떤 기회나 어떤 그런 장치들도 점점 적어지고 있는데 집값은 올라가요. 결혼해서 가족을 이루려면 집이 필요한데. 사실 냉정하게 얘기하면 결혼 안 할 것 같으면 아파트가 필요가 없어요. 애시당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 안 하고 살 것 같으면 아파트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사실 결혼해서 그러니까 아파트 사는 이유는 사실 뭐 떵떵거리게 살겠다 이런 것보다는 가족이 있으니까. 그리고 교육을 해야 되니까. 보통 아파트 지역에 주상복합이 있고 거기에 이제 학원하고 딸린 것들이 많잖아요. 교육이나 학교도 그 근처에 있고 많은 이점들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집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잖아요. 하우스푸어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돈이 있고 하면 굳이 하우스푸어를 하겠습니까? 집은 가져야겠지만 마땅히 현금은 없고 지금 못 가지면 왠지 손해일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정말 올인석을 무리해가지고 집을 구매해가지고 그 빚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갚는 게 하우스푸어 아닙니까?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사실 집이 커요. 집. 우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돈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고 있어요. 뚜껑을 까보면. 이 말 얘기하니까 굉장히 뭔가 우울해지네. 뭔가 얘기 꺼내니까 우울해져요. 자,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음, 두 번째는 돈이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람 대하는 게 달라지고, 평판도 달라진다. 여러분 이런 거 많이 느꼈죠? 백화점 같은 데 가면 VIP석이 따로 있잖아요. VIP석은 뭐 일반 시민들이 가가지고 할 수 있나요? 아니죠. 그 서울인가 롯데백화점 같은 게 VIP 전용 룸인데 거기는 뭐 1년에 뭐 한 1억씩 써야 된다고 하던데. 근데 여러분 1년에 1억 정도 백화점에 지를 만한 돈이 있는 사람 몇이나 되겠어요? 1억 이상. 우리나라는 보면 돈이 있고 없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마케팅으로도 그렇고 서비스적으로 그렇고 아니 시설적인 부분도 그렇고 굉장히 달라져요. 이거는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봐도 마찬가지야. 전 세계적으로 봐도. 음식 뭐 그냥 허름한 데서 먹는 거하고 비싼 데 가가지고 의리한 데 비싼 돈 주고 먹는 거하고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돈 많은 아파트에 살면 뭔가 바라보는 게 달라지죠. 또 어디 사냐 하면 뭐 저기 뭐야 롯데 뭐야 그 롯데타워 그 레지던스 거기 산다 하면 우악하게 보잖아요. 아니면 근데 서울 어딘가 한 구석에 달동네 산다 하면 판자촌 산다 하면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롯데캐슬 그 레지던스 맞죠? 아니면 부산의 LCT 아니면 대구의 뭐야 두산 위브드 제니스 뭐 이런 데 산다 하면 대구도 마찬가지야. 대구도 돈 많으면 돈 많은 돈 그 비싼 아파트 살 거 아니에요. 그거 살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아 그렇습니까? 아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어디 뭐시 총 어디 총구석에 산다 하면 님 여기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막 문전박대 당하거나 그런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돈이 있으면 또 뭐가 있냐?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아까 얘기했던 데 그러니까 집을 가질 수 있고 어, 평판, 명예도 가질 수 있습니다. 명화, 돈, 명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커요.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3번. 돈으로 사랑도 살 수 있어요. 사실 냉정하게 얘기합시다. 일반 여자분들 돈 많다 하면 좋아하지 싫어하겠습니까? 일반 여자분들 특히 나이가 많을수록 돈 많은 사람 좋아하는 게 돈이 많으면 자기가 일을 안 해도 되거든요. 내가 맞벌이 하거나 뭐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돈 아낄 필요도 없고요. 육아비 이런 거 신경 쓸 필요도 없고. 드라마에서 뭐 사랑도 돈으로 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돈을 사랑으로 사는 사례 엄청나게 많이 봅니다. 냉정한 얘기지만 엄청나게 많이 봐요. 예를 들어서 뭐 결혼을 떠나서 뭐 이게 남자가 외모가 별로라도 비싼 차에 이런 거 타고 있으면 웬만한 여자들 넘어갈 사람도 많아요. 누구를 꼬시거나 할 때. 왜 그래서 남자분들 중에 이렇게 일부러 카푸하면서 비싼 차를 많이 선호하잖아요. 음? 우리가 이런 사례를 굉장히 무지하게 많이 보지 않습니까? 사실 이 얘기하면 좀 씁쓸하긴 한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소개팅이나 뭐 여자 만날 때 헌팅 같은 거 해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결혼할 때니까 더 심해지죠. 더 노골적으로 돼버리잖아요. 특히 여자분들 중에 만약에 뭐 돈 많은 사람한테 결혼했다 하면 부럽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 어떤 얘기냐면 뭐 남자가 옥동자 같이 생겨도 상관없어 하니까 옥동자 이런 말하면 좀 외모 비하인데 만약에 죄송합니다. 정신이 죄송해요. 옥동자가 아니라 남자가 좀 외모가 좀 별로라도 상관없어 하니까 뭐 결혼식 갈 때 잠깐 쪽팔리면 그만이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결혼식 때 몇 분 쪽팔리고 그때만 좀 쪽팔리면 돼. 어차피 결혼식 거기서 뭐 다시 또 하는 거 아니잖아. 그때 한 번만 딱 그때 한 번만 좀 도끼 장국 하면 되잖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잠깐 쪽팔리면 내 나중에 결혼 생활 이런 게 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좀 이런 말 하면 좀 냉정하게 드리겠지만 나이가 먹으면 사랑이 순수해질 수가 없어.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돈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연애보다는 물질적인 연애 방법으로 오히려 더 쉽게 연애가 가능한 거 연애가 가능하고
결혼까지 가능한 거 많이들 보셨잖아요. 이게 내가 그냥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그냥 뜬구름 얘기입니까? 그냥 현실에선 존재하지 않는 말도 안 되는 그런 허무맹랑한 얘기를 제가 하고 있나요? 여러분도 봤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일행 중에 아니면 주변에 결혼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은 봤을 거 아니에요. 이게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 생각보다 많다니까요. 솔직히 연예인들 이런 거 굉장히 비일비재하잖아요. 연예인들 결혼하는 건 정말 비일비재하잖아요. 연예인분들이 그냥 일반 월급쟁이 분들하고 결혼하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연예인들이 뭐 일반 평범한 회사원이라 고 정말 평범한 회사원처럼 생각해요? 진짜 말 그대로 평범한 회사원 이렇게 그 말 속는 거예요? 순진하게? 일부러 감추기 위해서 그냥 평범한 회사원을 얘기하겠죠. 아니 근데 평범한 회사원인 사람이 강남에 그런데 고급 웨딩 업체 같은데 그런데 웨딩 업체 같은 데서 결혼합니까? 등골이 휘어지는데? 그리고 남자도 나이가 먹고 여자도 나이가 먹잖아요. 그러면 순수한 것보다는 현실적인 방법. 내가 어떻게 하면 이제 좀 더 여유가 있는 사람하고 좀 더 나한테 어떤 그런 결혼하고 나서도 금전적으로 힘들지 않는 금전적으로 돈 때문에 후달린다거나 돈 때문에 고생을 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원하냐. 그거 굉장히 많이 따집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거예요. 뭐냐면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한다거나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정말 좋아하지 않아도 정말 순수하게 좋아하지 않아도 내 외적인 부분을 충족해 줄 수 있으면 그걸로 된 거예요. 그걸로 충분히 된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결혼한 사례가 많다는 거지.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죠. 이런 거 굉장히 많죠. 근데 얘기는 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도 얘기하면서 약간 씁쓸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게. 팩트는 팩트니까. 정말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해결하지 못하는 거. 어떤 게 해결하지 못하냐? 보면 4번 같은 게 이게 좀 약간 주관적일 수 있는데 돈 많아도 건강은 평생 관리하지 않는 방법이 없다. 물론 돈이 많으면 수술은 받을 수 있겠지. 근데 그게 수술 받는다고 해서 완전히 완치가 되는 이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몇 년 더 생존한다는 거죠. 몇 년 더. 수술을 몇 번 좀 비싼 걸 더 할 수 있다는 거지. 왜 보면 우리나라에 보면 재벌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오래 못 살잖아요. 아니, 돈이 많으면 그만큼 건강에 더 신경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오래 못 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봤을 때 돈을 그 많은 돈을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신경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는 또 그렇게 생각하자. 돈이 있으면 편한 게 맞아요. 돈이 있으면 물질적으로 편한 게 맞죠. 사람을 부려서 쓸 수 있고, 물건을 살 때 고민할 필요도 없고, 음, 웬만한 거, 내가 나를 대하는 모든 것들이 달라지는 거 있긴 하지만, 건강이라는 부분은 또 어떻게 살 수가 없잖아요, 이게. 회복할 수 없잖아요. 관리를 안 하면. 그래서 이제 나이복 관리하려고 하면 늦어버린 거죠, 이게. 굉장히.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냐 하면 돈이 많아서 나에게 쓸데없는 사람들이 많이 붙어먹을 수 있다는 거. 이거 뭐 사업하시는 분들 공감하시기 싶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잖아. 돈 많다 하면 여기저기서 막 이렇게 너 잘 나간다며, 성공했다며, 너 비싼 데 산다며, 이렇게 하면서 뭐 하나 뭐 얻어먹으려고, 아니 뭐 하나 좀 빈대 붙으려고, 신세 좀 지려고 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많아요. 당장만 생각해봐. 로또 당첨돼봐요. 그럼 여기저기서 연락이 올걸? 어떻게 알아가지고? 왜 로또 당첨되면 사람들이 왜 갑자기 야반 도주하고 보따리 싸고 그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만약에 로또 당첨했다 하면 아 그래 뭐 돈 생긴 거네 이렇게 그냥 사람들이 그냥 넘겨가 버리면 상관이 없겠지. 근데 돈이 그 당첨됐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귀찮게 하고 돈 빌려달라. 너 저번에 한번 당첨된다고 하면 나한테 1억 주기로 하지 않았나? 너 저번에 당첨된다고 한 1,000만 원 떼어준다며. 어? 너 말했으니까 그때 지켜라 막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호시탐탐 나한테 돈을 노린다거나. 돈이 많음으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붙는 건 맞는데 그 사람들 그 많이 붙는 사람들이 무조건적으로 다 좋다라고 얘기 못하죠. 돈이 있기 때문에 순수한 목적, 내 사람이 좋아서 사람들이 붙는 게 아닌 거죠. 그냥 나한테 잘 보이면 내가 돈이 많으니까 잘 보이면 이 사람한테 뭔가 팁이라도 받는다거나 아니면 자리를 서기 받는다거나 뭐 선물 같은 거 받을 수 있으니까 얻어먹을 게 있으니까. 근데 내가 만약에 그 돈이 만약에 많았는데 내한테 돈이 없어져 봐요. 그 사람들이 계속 남아 있을까요? 남아 있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사실 지금 내가 생각해 보면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말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돈에 집착하고 하는 이유가 사실 난 그게 크다고 생각을 해. 이 사회가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돈에 더 집착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사회가 굉장히 부정부패나 어떤 그런 입시 비리나 부정 같은 게 많으니까 돈이 많아도 그 사람들이 떳떳하게 행동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하면 돈이 많아도 우리가 그렇게 신경 안 쓸 거예요. 근데 돈 많은 사람들이 돈 없는 사람들 무시하고 하대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 권리 빼앗고 자기들이 잘못해도 잘못했다고 얘기하지도 않고 도망가 버리고 이런 것도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그동안 뉴스로. 최근에도 많이 보고 있죠. 있는 사람이 더하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잖아요. 만약 그 사람들이 최소한의 양심적인 도덕과 기본적인 의무를 다 지키고 살았으면 그래도 뭐 돈이 최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정도까지 가진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있으면 좋은 건 뭐 이건 뭐 지당한 사실이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건 아셔야 돼요. 돈이 많으면 좋은 건 맞지. 모두에게 돈이 많을 수가 없어요. 모두에게 돈이 다 부자가 될 수 없고 모두에게 돈이 넉넉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야 돼. 부자가 된 사람도 있지만 안 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편적인 평범한 삶을 살아가려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어진 삶에서 만족하고 거기서 어떻게 살아나가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돼요. 자꾸 나도 부자 돼야지 이렇게 너무 막 맨목적 쫓으면 안 되고 맨목적 쫓는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게 있고 갈 수 없는 게 있어요. 갈 수 없어요. 현실적으로 부자가 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로또가 되면 돼요. 근데 로또가 한 번 된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야. 한 5번 돼야겠죠. 그러면 대부분은 그냥 우리가 이제 회사에서 일하는 월급 받아가지고 따박따박 받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돈만 가지고도 우리가 살아가는 대부분의 일들은 해결이 가능해요. 해결이 가능합니다. 다지 그 해결을 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뿐이죠. 뭐 집을 사거나 뭐 구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바로 한 번에 구입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내가 몇 년간이 걸쳐가지고 돈을 모아서 구입할 수 있는 이 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것도 노력만 하면 웬만한 것들은 해결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무리수를 건다거나 돈을 허튼데 안 쓰는 경우가 아닌 이상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너무 막 돈 많은 사람들 보면서 부러워한다거나 시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분들도 나름 고민이 있을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들 중에 마냥 편하게만 사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돈만 가지고 약간 해결 안 되는 거, 여러분 멘탈 하나 더 얘기할게. 건강도 건강이죠. 멘탈 같은 것도 돈만 있다고 해결이 안 돼요. 돈만 있다고 해서. 멘탈 감정 같은 거. 그런 것들은 돈 없어도 어떻게 만들 수 있으니까. 특히 요즘 같은 시국에서 좀 멘탈이 아작난다거나 좀 여러분들 심기를 건드리는 것들 많은데 그런 것들에 동요되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건강 챙기시고 어떻게 보면 돈보다 더 중요한 게 건강이니까 항상 잘 유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